예, 상품 등록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품 등록하기는 상품 리스트 메뉴 쪽에서 오른쪽 상단에 상품 등록하기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 메뉴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보이시는 게 카테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카테고리 연결을 클릭을 하셔서 예, 이 상품에 속해 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택을 해주시고 카테고리 연결을 눌러주시면은 예,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제 최근에 사용했던 카테고리를 보여주게 되고요. 세 번째 옵션은 지금 카테고리 등록을 못 해놓은 상태에서 예, 다시 카테고리 메뉴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 직접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브랜드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예,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랑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건 대표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죠. 상품에 들어갔을 때 이 카테고리 명이 나오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여기 나오는 대표 카테고리 선정된 게 이쪽에 나오게 되죠. 뭐 카테고리를 복수로 설정해서 이게 그 뭐 티셔츠에 있는데 있다고 했을 때 티셔츠에 들어가더라도 이 상품의 대표 카테고리는 홈의 남성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홈의 남성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표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거라고 예,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기본 정보가 나오죠. 기본 정보가 나오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 파란색 버튼 상태별 이미지 세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태별 이미지 세팅을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변경을 해봤어요. 구매하기,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품절 이런 이제 버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버튼들이죠. 그래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변경하시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미지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하신 다음에 예,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판매 중지선 바꿔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버튼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약 처리 불가 상품이다 이런 거에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고객이 이 제품은 이제 그 반품이 불가한 제품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동의를 해야지만은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예, 상품의 상태값을 보여주는 거죠. 예, 뭐 품절이냐 정상이냐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품절에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직 재고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 여기 보면은 그 재고 변화에 따른 상품 판매 정책을 상품별로 개별로 갈 수가 있죠. 기본 정책은 지금 가용 재고 있으면 판매가 기본 정책이고요. 이걸 설정에 이제 그 음, 주문 쪽에서 설정한 메뉴고요. 이 상품만 개별로 하실 경우에는 예, 여기서 세팅을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개별 세팅을 하고 재고와 상관없이 판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고유값 나와 있고요. 이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이 노출 여부는 이 상품을 쇼핑몰에서 보여지게 하겠느냐 보이지 않게 하겠느냐 이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예, 상품명을 입력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예, 상품 코드는 설정에 그 상품 코드에서 설정하셨던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간략 설명 상품명 밑에 간략 설명이 나오게 되죠. 자, 알아보기 쉽게 뭐 간략 설명 이런 거 적을게요. 메인용 상품명은 예, 이제 매입처용 상품명을 입력하시는 거고 관리자만 이제 뭐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과세 상품이냐 비과세 제품이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비과세 제품인 경우에는 아래 주의사항을 읽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비과세 제품인 경우에는 매출 증빙 리스트 쪽에서 세액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검색 태그, 이 기본적으로는 그 쇼핑몰에서 상품을 여기 검색 버튼이 있는데, 검색 메뉴가 있는데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품명이 검색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검색 태그를 넣으시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검색이 같이 되는 거죠. 어, 관련된 검색어는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 정보는 제조사라든가 모델명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또 추가로 필요하시면은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면은 직접 입력 눌러주시고 예,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이 뭐 잘 팔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핫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또 뭐 무료 배송 제품인 경우는 무료 배송 넣어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 찾아보기 위해서 아이콘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출 기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출 기간을 설정 안 하시면은 계속 노출이 되는 거고요. 설정을 하시면은 그 기간 동안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예, 이게 지금 법적으로 꼭 그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신에 맞는 이 상품에 맞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때 뭐 상세 설명 쪽에 나와 있다고 하면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에 따른 결제 수단을 개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PC하고 모바일 태블릿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최소 구매 수량 몇 개까지 제한하겠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죠. 최소 2개 이상 사야지만 판매를 하겠다. 이런 거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 구매 수량 한 번에 나는 10개까지만 판매를 하겠다. 뭐 20개까지만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복수구매 할인, 이 제품을 2개 이상 하면은 얼마 할인해 준다. 3개 이상 하면 얼마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필수 옵션인데요.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뭐 매입가 입력하고 정가 입력하고 판매가 입력하고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하지만 옵션이 있다고 하면은 필수 옵션에 체크를 해주시고 필수 옵션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필수 옵션을 생성을 하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필수 옵션명,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색상을 입력하고 여기는 입력값 실제 색깔을 넣어주시는 거죠. 레드, 블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시면은 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옵션에 대한 가격이에요. 레드 얼마, 블루 얼마. 틀리면 틀린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같으면 같은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뭐 색상도 했으니까 이제 또 사이즈도 한번 해볼까요? 예, 넣으시고 밑에 옆에는 이제 또 0,0 나오잖아요. 뭐 가격 추가되는 게 없다고 하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이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또 추가되는 게 있다고 하면 각각 가격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선택을 했을 때 5,000원, 또 두 번째 옵션 선택했을 때 추가로 또 얼마가 붙게 되는 거죠. 뭐 66은 뭐 많이 들어가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1,000원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5차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 만들었다고 하면은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게 되죠. 각각.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가격의 매입가라던가 정가, 이거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판매가 뭐 다 들어가 있고요. 입력을 해주시고 옵션 설명은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냥 뭐 대충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뭐 나오는 글이니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넣어주시고 맨 밑에 나오는 거는 이 옵션을 자주 사용하는 옵션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까먹었네. 이게 위에 거를 먼저 입력해 놨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기준 타니까 일괄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또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리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합체형을 하게 되면은 하나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추가 구성 옵션 설정이라 나오죠. 추가 구성 옵션 만들기 하면은 만드시는 방법은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걸 넣어야 되느냐가 좀 다른데, 이거는 이 상품에 대한 옵션이 아니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이 상품에 같이 진열되어 있는 구두라든가 핸드백, 당연히 가격은 틀릴 거고요.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필요하신 경우에만. 일단 저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생성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생성이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제품 자체가 틀리니까 매입가라든가 뭐 정가라든가 다 다르겠죠. 제거도 입력해 주시고, 만약에 같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기준 할인가 일괄 적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 혜택 여부는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제품을 구매했을 때 혜택을 주게 돼 있는데, 적립금이라든가 걸 주게 돼 있는데, 이 추가 제품도 적립금이나 이런 혜택을 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필수 여부, 요거는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실 때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주문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면은 또 얘로 적용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에 뜨게 되죠. 적용하시면은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옵션하고 본 상품하고 취소를 개별로 하겠느냐, 아니면 개별로 안 되게 하겠느냐, 출력을 같이 하게 하겠느냐, 따로 하게 하겠느냐, 뭐 이런 거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 필요하냐면은 티셔츠를 판매하는데 프린트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보낼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출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출고를 해야 되고, 반품도 같이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개별 출고, 개별 반품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취소도 마찬가지죠. 프린트된 제품은 같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별로 취소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추가 입력 옵션, 요거는 이제 고객한테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텍스트, 텍스트 박스, 뭐 한 10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에디트 박스, 같은 텍스트인데 이건 에디트로 되어 있죠. 50자 이내.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옵션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필수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요걸 안 하시게 되면은 주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가 할인 세트, 설정에서 만들어둔 할인 세트를 상품별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할인 S 세트를 하게 되면은 비현인 경우는 50원 할인되고, 뭐 이렇게 뭐 할인 A를 하면은 예, 뭐 4% 할인되고 뭐 7% 할인되고, 이렇게 각각 상품별로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구매자별 판매 가격 디스플레이. 뭐 비현인 경우에는 가격이 아예 안 나오고 가격 대체 문구를 나오게 하는 거죠. 뭐 회원가입을 유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회원금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링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원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거나, 1대 문의로 옮기거나 직접 URL을 입력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회원하고 일반 등급 회원, 모든 등급 회원 이렇게 각각 하실 수가 있죠. 뭐 가격 대체 문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비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기본 설정에 대한 거고, 개별로 배송비 설정을 할 경우는 이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해외 배송인 경우에는 뭐 각각 표준 중량이면은 설정의 배송 택배비 쪽에서 표준 중량 했던 게 그대로 설정이 되고요. 1kg 1kg, 2kg 2kg. 표준 중량이 아니고 이 중량에서 무겁다고 하면은 개별 중량에서 2kg, 3kg면은 그 배송 택배 쪽에서 설정했던 택배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기본으로 바꿔놓고, 그 밑에는 상품 사이즈를 등록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상품 확대 기본 리스트, 뭐 리스트 2, 여기서 총 7개 이미지로 이제 각각 사이즈가 나눠서 저장이 되고요. 가로 기준으로 해서 리사이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기준. 예, 여기도 뭐 나와 있죠. 뭐 가로 540, 세로 가변, 세로 250, 세로 가변, 이런 식으로 상품 이미지를 일괄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예, 추가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두 번째 이미지를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 이미지별로 개별 등록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보기 눌러주시고 개별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움직이는 GIF라든가 이런 거 올리실 때 이건 리서징이 안 되니까 그대로 올리시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리서징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품 사진을 리서징해서 이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나오니까. 그리고 밑에는 이제 동영상을 등록하는 메뉴죠. 음, 이렇게 동영상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품 대표 것 대신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노출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밑에는 상품 설명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뭐 PC용 상품 설명 이렇게 들어가고, 뭐 사진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뭐 사진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뭐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모바일용 스마트폰이라는데 접속했을 때 그 작은 사이즈에 맞는 상품 이미지를 따로 등록, 뭐 설명이라든가 이미지를 따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은 비는 건 아니고 이 PC 태블릿형 상품 설명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 공용 정보 이거는 반품 배송비 이런 거 넣으실 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반품 배송비 아니라 이제 반품 정책, 배송비 정책 이런 것들이요.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사진도 넣어주시고, 예, 맘대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냥 뭐 대충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되고, 뭐 기존에 저장되는 거 불러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 넣으시면은 상품 저장과 동시에 고용정보가 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리스트가 또 하나씩 쌓입니다. 뭐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삭제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관련 상품은 이 상품과 관련된 상품이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뭐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 뭐 사이즈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즈가 위에서 봤던 요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 사이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입점 마케팅 채널 전달 데이터, 네이버 지식 쇼핑 같은데 상품이 입점을 하게 되면 상품이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상품만 노출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뭐 노출할 때도 이벤트 문구를 따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이벤트 문구를 넣겠다, 뭐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여기에서 입력해서 하시면 되고, 상품 관리 메모는 이 상품에 대한 메모 이런 거 입력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워터마크라는 게 있는데, 예, 워터마크를 적용하면은 자동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저장이 잘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워터마크가 이렇게 나오죠. 큐빛나라 이런 식으로 뭐 제거도 할 수 있고 적용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등록이 다 된 거죠. 그러면 상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위에 보시면 화면 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PC용, 모바일용, 페이스북용 화면을 다 각각 볼 수가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사진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 대체 문구 여기 나오죠. 회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가격 대체 문구가 예, 여기에서 입력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나오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북하고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가끔씩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음? 오늘따라 많이 늦네요.
글쎄요. 페이스북과 연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는 일단 오늘은 원래 아이디로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하면은 이제 가격이 나오죠. 원래 정가하고 이제 할인된 가격 내역도 다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벤트 항목도 나오고, 회원 등급 할인 나오고, 쿠폰도 나오고, 뭐 이건 제가 뭐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 요거 요 부분도 보시면 되겠네요. 적립금 나오고 이제 배송비 나오고, 상품 정보 고시.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입력한 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예,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브랜드 모델명 이런 것들은 추가 정보 입력한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아이콘 나오죠. 아이콘. 여기서 등록한 아이콘들 나오게 되고요. 이게 제목이고 이거 간략 설명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상품명 입력하고 여기 상품명이고 간략 설명 요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수 옵션 선택한 거죠. 이거 보이시죠? 여기 아까 어떤 거냐면은 필수 옵션 만들 때 옵션 설명을 넣은 거예요. 요 설명을 넣은 게 이렇게 옵션을 선택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가 구성 옵션, 뭐 이제 필수 옵션은 이제 선택할 때마다 여기 하나씩 추가되고요. 오픈마켓처럼. 추가 구성 옵션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매를 눌러야 되는데 뭐가 빠졌네요. 여기에 빠졌죠. 여기에. 제가 아무것도 안 넣은 거 보니까는 항목을 제대로 입력을 안 한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추가 입력 항목을 안 넣었네요. 제가 이름을 넣어야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 바로 나오게 되고, 아까 필수로 했으니까 필수 옵션은 필수, 추가 구성도 필수로, 추가서 필수로 했으니까 선택해야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또 하려니까 넘어가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필수로 안 해놨나요? 이건 추가 입력 항목 요거고, 필수에 체크를 안 했었네요. 제가 필수 체크를 하면은 입력을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주문이. 요거 입력 안 하면은 넘어가질 않아요. 필수로 나오죠. 텍스트 넣어서 구매하면은 에디트 또 필수로 나오고, 구매하려고 하면은 이미지 안 넣었으니까 또 필수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PC용 상품 설명 나오고요. 상품 후기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고, 이게 공용 정보. 원래 이 부분에는 교환 반품 배송에 대한 안내들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주문 구매하기 눌러주시면은 구매 페이지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보여드릴게, 아까 청약 철회 기억나시나요? 청약 철회.
여기 체크했었잖아요. 이 청약 처리하면은 요 항목이 나오게 돼요. 청약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냐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하면은 동의를 해야지만은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동의를 체크를 해주시고 주문하기를 하시면은 아, 예. 그때서야 주문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주문 리스트 쪽에 또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옵션 나오고 뭐 입력 항목들, 텍스트, 에디트, 이미지까지 다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예, 상품 등록은 여기까지고요.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 사은품 리스트, 재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